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이고요. 코드 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11월 13일 금요일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주목을 했었던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네, 이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 핫한 테마가 백신 관련 테마들이었죠. 근데 이제 콜드체인이 가장 핫했었고, 그 화이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이 이제 좀 핫했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항공 섹터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좀 또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진칼이 급락을 했죠. 한진칼이 좀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무섭게 빠지고, 아시아나 항공 쪽이랑 에어부산, 뭐 아시아나 ADT가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글쎄요. 상당히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회사들은 뭐 당연히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어려움을 극복한 회사는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기술 진화라든지 아니면은 제휴나 어떤 회사를와 제휴를 한다든지 또 인수를 통해서 각 이 분야에서 항공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인수권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아시아나를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전 좋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진칼이 급락을 했죠. 한진칼이 급락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을 한 29%에서 30% 사이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한진칼. 근데 또 웃긴 게 한진칼 우는 또 잘 버티고 있죠. 뭐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그 아시아나 쪽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저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오늘 거래를 조금 장초반에 했었는데 탄력적인 흐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 아무튼 단기적으로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니죠. 단기적으로는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한항공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2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1,1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연속성을 보이고 있진 않죠. 연속성이라는 건 3분기 그리고 다음 4분기에도 계속해서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 70 몇 억 원으로 봤는데, 아무튼 흑자는 내고 있지만 이 기업 특성상 몸집이 얼만데 7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몸집이 얼만데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이상 그 이상을 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한항공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좋진 않아요. 뭐 그렇게. 근데 작년도 안 좋았죠. 사실 작년도 안 좋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아시아나라 인수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별로지만, 그래도 정말로 만약에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독점적인 위치, 시장 점유율은 확실하게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보잉 747 모델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두 번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혜는 고스란히 이 대한항공의 수혜를 완전히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런데 환진칼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시점인데, 작년이랑 올해 1, 2월 달까지도 가장 핫했던 게 한진칼 주식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이랑 KCGI, 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계속해서 다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진칼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지금 KCGI 쪽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KCGI 쪽이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라도 된다, 그게 진짜로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한진이 되지 않을까요? 예, 한진이 이제 한진칼이 지분의 한 2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인수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진을 팔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주는 또 조만간 나올 것이다. 몇몇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몇몇이 보이죠. 네, 몇몇이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진그룹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도 대한항공은 오늘 잘 버텨주고 있죠. 예, 뭐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근데 글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0원대, 18,000원대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음, 꾸준히 보고 있죠. 네, 여기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요인들로만 봤을 때요. 이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이 거대 기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32,000원대까지는 보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좀 그냥 가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예. 2만 원 이하, 뭐 19,000원 이하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홀딩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5일선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죠. 예.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요. 이 구간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5일선이 지켜주는 선에서는 홀딩하고 만약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 관리를 잘 하셨다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5일선이랑 지금 터치하고 있죠. 네,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된다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테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결국 주가는 꿈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를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고 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분명히 누군가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또 새로운 트레이더들이 또 관심을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장 지금 모든 사람들이 치료제와 진단 키트, 뭐 백신 관련주들에 다 눈에 돌아가 있지만 만약에라도 백신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된다. 연말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디 회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무튼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정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서는 사실 시그널을 보기 힘들죠. 예, 시그널을 보기 힘든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단기적으로는 24,0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박스권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사실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